자동차업 강세는 일단 그 주주 환원과 이제 실적이 가장 큰 요인 때문인데요. 일단 상반기에 외국인들 그 순매수 종목을 보면 그 현대와 기아차를 기아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조 한 4천억 정도 또 뭐 이렇게 사가지고 전체 매수 종목을 보면 현대 기아차가 이제 3위, 7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과연 왜 이렇게 자동차 주식을 샀을까 그 배경을 보면 그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을 발표했고 이게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이죠. 또 환율, 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 발표됐지만은 현대차 그 인도 법인 기업 공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대한 향후 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그 그 주주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배당을 그 성향을 한 25% 정도 올해부터 이제 2020년까지의 그 순이익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순이익을 감안하면 5%에서 한 7% 정도를 또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최근에 그 국내 주식 보면은 그 자사주 그 매입 소각 발표하면 굉장히 그 주가가 그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좀 기대감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올해 그 상반기에 그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종목은 그 뭐 내수보다는 이제 수출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또 수출 관련주기 때문에 그 자동차 업종이 그 하반기에도 좀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지난달 말에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2024년 그 하반기 산업 기상도 전망을 조사했는데요. 이건 이제 물론 이제 업계나 관련 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대체로 맑음 의견을 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그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럽 시장의 이제 수요가 이제 정상화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북미 시장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 또한 친환경 신차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좀 그 늘어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내수 같은 경우는 그 높은 가계 부채, 그 다음에 그 할부 금리 등이 소비 심리를 좀 위축시킬 것으로 판단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0.9% 감소한 84만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는 괜찮지만 수출은 좋지만 내수는 좀 부진할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뭐 내외신 가릴 거 없이 그 계속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6월 30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 그 특히 이제 현대하고 기아 특집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그 이들 회사의 그 전기차 부분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걸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현대기아차의 미국 점유율이 이제 10%를 돌파했다. 이것을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좀 분석을 최근에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SUV 차종을 중심으로 그 미국 시장에서 좀 선전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에 따르면은 그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 2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또 뉴스가 나오고 있고 또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서는 그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그 권위 있는 그 품질 조사에서 자동차 그룹 기준으로 1위를 달성해 가지고 과거 이제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보였다면은 이제 최근에는 최고 품질로 미국 시장에서도 좀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지금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좀 달성할 걸로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의 그 2분기 합산 매출액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인 71조 2,84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그 실적 호전의 배경으로는 그 SUV하고 제네시스 등의
고부가가치 차종이 계속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대차의 자사주 소각도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부는 뭐 주가에 선반영되고 일부는 또 실시간으로 또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장기 차트보다도 올해 2024년 1월 이후 차트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동평균선이 이제 두 번 모였습니다. 1월 말에 한 번 모이고 또 5월 초에도 나타났는데 여지없이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한 곳에 밀집한다는 얘기는 주가가 아래로든 위로든 크게 변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는데 이 바닥권에서 이런 신호들 또 조정 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가 위쪽으로 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또 패턴으로 본다면은 2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전형적인 상승 신호인 상승 삼각형 패턴이 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주가는 한 단계 좀 레벨업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을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21선을 중심으로 주가가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1선이 강력한 좀 지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이제 현대차 구주뿐만 아니고 우선주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2013년하고 한번 좀 흐름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당시 이제 삼성전자는 우선주 매입 비중을 늘리고 오노일가의 주당 이익이라든지 주당 배당금 또 주당 기업 가치가 상승 논리가 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구주하고 우선주의 이제 갭이 커진 상태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피기 때문에 과거 2014년에 삼성전자와 같은 또 재현을 할 것이 아닌가 좀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주에 대해서도 좀 유심히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실적은 좀 꾸준할 거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주가가 라운드 넘버라고 그러죠. 앞자리가 이제 바뀌는 순간 이제 30만 원에 근접하면서 주가가 이제 단기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역시 이제 최근 상승 흐름에서 주요 지지선은 이제 21선이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 1차적으로 한 21선까지 좀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승 흐름에서 오르는 날 뭐 굳이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이제 조정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21선 근처에서 뭐 1차적으로 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분기 역시 이제 아직 실적이 안 나왔는데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모두 이제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한 5.3% 정도 늘어난 7조 6,2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한 5.5% 증가한 3조 5,890억 원 정도로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게 이제 올해 1분기인데 이거보다도 2분기에 더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주가에 또 긍정적인 요인이 됐던 것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한 주주 환원 정책을 또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중장기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 따라서 올해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완료하고 이후에는 그 중에서는 절반은 소각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향후 주가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잔존 가치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수익성에 더 집중을 할 것으로 또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리 인하와 글로벌 경쟁 심화에
있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 그 고마진을 좀 지속할 걸로 그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그 사를 분석하는 애널들 중에서 일부는 기아차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중에 좀 가장 저평가돼 있다 주가가 좀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 동사에 대해서 주가를 한번 또 재평가한다면은 지금보다는 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도 2024년 이후의 그 흐름을 보면은 그 상승 추세선을 중심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패턴을 보면 그 고점은 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그러한 그 대칭 삼각형 패턴을 그 3월 중순 이후에 만들어 왔는데 6월 중순에 이제 이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상승 흐름이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요 지지선은 한 11만 8천 원에서 12만 5천 원인데 이 폭이 좀 넓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가격대가 이제 21선이라든지 또 심리적 지지선인 뭐 12만 원, 그 다음에 61선 등이 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범위를 확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반등 시 그 1차 저항선은 한 14만 원 정도, 2차 저항선은 한 16만 5천 원 정도가 될 걸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기업을 말씀드린 거는 그 수익성이 워낙 좋다. 이렇게 이제 펀더멘탈로 볼 때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익 추이가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 시장에서 저 기업들이 차지하는 그 제품의 수율 자체도 굉장히 좋다. SL은 그 헤드램프 시장에서 국내 최고의 그 점유율을 자랑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램프 생산 매출이 전체의 한 80%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이 분야에서 그 SL은 국내 점유율 1위인데 2022년을 기준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약 한 69% 정도에 좀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 봤더니 이제 현대 기아, 현대 모비스 납품 비중이 한 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이제 GM, 제네럴 모터스에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럴 모터스의 매출은 2022년 기준으로 봤더니 한 14%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도 이제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이제 현대차 성장과 더불어서 동사도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L 같은 거는 올해 이제 그 매출 기준으로 한 5조를 달성할 수 있겠다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매출이 이제 4조 8,300억 원 정도를 이제 기록했는데 요거는 이제 전년보다 매출이 한 16%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3,662억이었는데 요것도 이제 전년 대비 한 95% 정도 증가했고요.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가 이제 그 동사회 같은 경우 이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거보다 이제 더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3,493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양호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러한 데는 역시 이제 헤드램프 고급화 전략이 좀 시장에서 좀 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현대차 그 차종들이 뭐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고급화되면서 동사도 역시 이제 고급화 전략을 취한 게 그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과거에도 그러면 자동차 주식이 이제 먼저 오르고 이제 부품주를 이제 재평가하게 돼서 상승 탄력은 오히려 이제 부품주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했는데 굉장히 좀 지루한 움직임이었죠. 근데 요는 이제 결국 이 박스권을 그 6월에 이제 상향 돌파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각이 더 가파라지게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급상으로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의 그 지속적인 좀 순매수세가 있었고요. 거기에 힘입어서 이제 주가가 한 단계 좀 레벨업되고 상승 그 추세선 자체도
좀 더 좀 가파라지는 그런 모습을 현재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한번 41,600원까지 좀 밀렸었죠. 그래서 좀 매수 기회가 있었는데 뭐 다시 밀린다면 좀 이 선이 적절한 매수 가격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21선인데 21선이 최근 그 상승 흐름에서 주요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근처에 오면은 좀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수급 상황도 좋고 그 업황도 좋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급격한 매수분은 뭐 오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21선 내외까지 좀 조정이 된다면은 좀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회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차량용 샤시하고 그 바디 파트를 주요 부품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역시 이제 주요 고객사가 이제 현대 기아자동차입니다. 그 신차 사이클을 통해서 그 소형에서 대형 그리고 고급 SUV까지 모든 라인업을 새롭게 갖추었으며 이에 따라서 현대차가 이제 라인업을 새로 갖췄는데 이에 따라 동사가 이제 그 모든 차종에 들어가는 그 샤시 관련 부품들을 이제 맡고 있죠. 그래서 특히 그 2022년 하반기부터는 아이오닉 그 6라든지 EV6 GT, 7세대 그랜저 등 그 신차 출시 효과를 또 톡톡히 지금 누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차가 보면 이제 그 2024년 올해 하반기에 지금 그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또 6월에 발표됐죠. 인도의 전기차 관련 그 R&D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대규모 그 투자를 또 계획하고 있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동사 역시 이에 힘입어서 실적이 상당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 동기보다 한 10%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는 한 9.2% 정도 증가한 그 30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역대 역시 최고 수준이고요.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에 영천에 배터리팩 케이스 공장이 이제 가동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현대차 캐스퍼라든지 기아 EV6에 대한 그 물량 대응이 시장돼서 그 외형 그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에 대한 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완성차 북미 및 인도 증설에 따른 동반 진출업체 프리미엄이 반영되느냐 여부고 전기차 믹스 변화 시 알루미늄 소재 사용 증가로 평균 판매 단가 ASP라 그러죠. 이게 이제 상승할 거로 봐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동사 같은 건 특이하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좋은데 이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면은 하반기에 주가는 한 단계 좀 더 레벨업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겨우 박스권 상단을 뚫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 6월에 굉장히 그 박스권을 뚫을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고 박스권 상단을 그 뚫고 갔다가 좀 다시 박스권으로 그 회귀하고 뭐 이런 거를 한 두 차례 정도 했는데 7월에 조금 결판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거의 1년 동안 이어졌어요. 2023년 8월부터 올 6월까지 거의 뭐 11개월 동안 이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올 7월에 멋지게 이제 돌파하느냐 그게 아마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역시 그 뭐 기술적 분석의 그 일반적인 이론상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그 시점이 바로 이제 매수 시점이 되거든요. 지금 상대적으로 뭐 오른 게 없다고도 이제 봐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박스권 그 돌파하는 걸 좀 지켜보면서 그때가 좀 적절한 매수 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14,500원에서 지지 여부죠.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조정을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안 되면은 좀 주가는 당분간 좀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14,500원에서 지지를 받고 위쪽으로 이제 간다면은 주가는 이제 한 단계 좀 더 레벨업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4,500원 전후에서 이제 지지 여부, 요게 이제 중기적 방향성의 어떤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실적은 사상 그 최고 그 실적인데 상대적으로 그 완성차 업체 또 앞서 보여드린 그 SL 같은 부품 업체에 비해서 물론 최근에 좀 오른 게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기 때문에 그 주가의 상승 여력은 더 크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 한 11개월 동안 그 박스권에서 좀 그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뭐 화신이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